안녕하세요, 뷰티아 박진호입니다. 여러분은 갈색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갈색병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에스티로더, 갈색병을 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브랜드가 생겨나고 사라졌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제품이 많지는 않죠. 하지만 60여 년 넘는 역사를 가진 에스티로더는 갈색병 열풍을 일으키며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티로더는 과거에 자국을 대표하는 모델인 켄달 제너를 모델로 채용하여 젊은 층을 사로잡으려 노력을 했는데요. 전통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보다 패스트 트렌드에 발맞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당시에 켄달 제너는 마치 에스티로더의 샛별처럼 수백만 명의 잠재 고객을 끌어오는데 성공하여 최고의 모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브스코리아 파워리더 선정 뷰티북은 심사위원 다양한 뷰티 브랜드 꿈나무를 육성 발굴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가상 메이크업 서비스. 코로나 시대에 이르러 에스티로더는 원하는 화장품을 고른 뒤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신 얼굴을 비추면 화장 후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서비스인 가상 메이크업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장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발라보고 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직후 시작한 가상 메이크업 서비스는 출시 직후 100만 명을 넘어서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프로세스의 위험을 해결해 소비자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에스티로더는 초기 AI 서비스를 위해서 약 6개월 동안 자체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고립된 접근 방식으로 인해 에스티로더의 기술 포트폴리오의 솔루션이 뒤죽박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각 브랜드는 초기 개발 비용과 복잡성으로 지속적인 운영 비용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스티로더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관적인 플랫폼이 있는 다채널 지원 플랫폼인 VTO를 개발해 에스티로더 브랜드들의 단독형 솔루션 배치 비용을 50%나 절감을 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소비자들이 웹, 모바일, 태블릿 또는 스마트 미러에서 매장 내 경험을 맞추는 AR 서비스를 개발해 변화하는 소비자 기대치를 충족시켰을 뿐더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티로더 역사. 1908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에스티로더의 수장. 에스티로더는 16살 무렵 피부과 의사인 외삼촌과 함께 살게 되면서 화장품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장품을 향한 그녀의 열정은 성인이 되어도 식지가 않았는데요. 특히 결혼식을 올린 1930년대 이후부터는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 쓰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녀는 처음 만든 클렌징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무려 4,400개에 이르는 뉴욕의 크고 작은 미용실을 찾아다니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무료 화장을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한 헤어 디자이너의 눈에 띄어 자신의 새로 오픈할 미용실 한켠에서 화장품 코너를 운영할 것으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에스티로더의 이름을 새겨진 화장품이 미용실에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에스티로더는 일찍이 세일즈의 귀재였는데요. 손님들이 헤어 관리를 받으며 대기할 때 크림을 발라 피부 관리를 돕는 것은 물론 당시에 생소했던 화장품 샘플을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미용실의 상류층의 여성이 에스티로더의 화장품을 소개를 받고 먼 곳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부촌인 롱아일랜드에서 거주 중이었던 이 여성은 에스티로더의 화장품에 크게 감동하여 롱아일랜드 인류 호텔에서 많은 여성들에게 에스티로더 제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특히 에스티로더는 현재 수많은 브랜드가 시행하고 있는 샘플 마케팅의 창시자인데요. 고급 호텔에서 진행되는 자선 행사에서 그녀가 만든 립스틱 80개가 무료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금속이 귀하던 시기였는데요. 이때 금속 소재로 담긴 립스틱을 무료로 제공한 것에 많은 이들이 감명을 받았고 근처의 백화점으로 몰려가는 결과를 낳아 백화점 입점은 이틀 만에 립스틱 모든 물량을 판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연구로 문화를 바꾸다 에스티로더는 샘플 마케팅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혁신적인 도전을 꿈꿨습니다. 일례로 과거에 미국은 향수에 대해 보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수는 연인에 선물해야 될 쓸 수 있는 물건이며 특별한 날이 아니면 연인이 없음에도 향수를 뿌리는 경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요. 이에 에스티로더는 향수를 대신해 향을 전달할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인식이 가능했던 향수 대신에 목욕을 위한 베스 오일을 생각해 낸 건데요. 결과적으로 에스티로더의 베스 오일 겸 향수인 유스듀는 향수를 겸험할 수 있는 베스 오일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동시에 향수 소비의 문화를 바꾼 제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구하고 승리한 에스티로더.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음에 불구하고 꿋꿋이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에스티로더입니다. 에스티로더는 이 시기에 발빠르게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하였는데 에스티로더의 3분기 영업이익은 약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가량 줄어든 결과이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52%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비결은 탄탄한 온라인 채널인데요. 에스티로더의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40%나 늘어났으며 직영몰 매출 증가 폭은 이보다 큰
6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소비자에 대한 하이터치, 과거부터 에스티로더 여사는 과거에 들르고 소비자들을 만나고 소비자를 직접 터치하며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서비스를 고민해 왔기에 성공의 궤도로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티로더가 사망한 후 3세대를 잇는 패밀리 경영을 가치를 살리는 에스티로더 여사의 손자 또는 이러한 기업 정신을 잇고 있는데요. 그는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품질과 경험, 서비스 가치를 주겠다는 가문의 가치를 계승하여 가문의 핵심 DNA를 유지하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전 세계 자신들이 가진 모든 브랜드의 복제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런 가치가 전 세계 시장 모든 브랜드에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최고의 가족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과 비전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소통시키며 에스티로더는 순조롭게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현재 에스티로더 회사 매출은 70%가 직접 개발한 브랜드에서 나온다고 하였는데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에스티로더뿐만 아니라 클리니크, 오리진스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 맥 바비 브라운, 라베르 등을 사들였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다고 합니다. 성공을 가능하게 한 여러 스타 제품들을 탄생시킨 에스티로더, 성공은 무한히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